아이고, 다들 잘 지내셨죠? 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오늘하고, 오늘하고 이번 주 수요일하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랑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약간 개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지는 이제 수요일까지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뭐 한국말로는 역전파라고 하죠. 그거를 좀 다룰 거고 오늘 내용은 아마 되게 쉬울 거고 오늘 수업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거에 비하면은 제 생각에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넘어가서 제 생각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 좀 일반적인 머신러닝 그것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디멘셔널 리덕션까지는 제 생각에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부터 나오는 애들은 뉴럴 네트워크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되겠죠.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그래서 좀 결이 달라집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의 결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머신러닝 내지는 뭐 AI의 일종이긴 한데 좀 이제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런 꼴을 가지고 있을 때 뉴럴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너무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막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전반부에 했던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다룰 수 있게 할 거고, 좀 앞부분에 비해서는 우리가 원리 자체를 이해해서 구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좀 공개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쓰는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직접 손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일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도 막 그렇게 어렵게 막 유도를 하고 뭐 풀어보고 이런 내용도 아마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 제 생각에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어제까지였나요? 우리 구글 폼에다가 그거 설문조사 하는 거 되게 뭐 많이들 내주셨고, 잘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는데, 잘 봤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좀 대답을 또 해드리면은, 1번, PDF로 제출하는 이유. 우리가 보통 PDF는 태생이 뭐냐면요. 이거는 종이로 하는 프린트를 대체하는 어떤 파일 포맷이에요. 근데 뭐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워드라던가 한글이라던가 PPT라던가 이런 애들은 문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종속성이 있죠. 그리고 막 그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열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기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그 뭐 폰트가 포함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PDF는 반면에 일단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 수 있죠. 열면은 뭐 소프트웨어의 종속성도 낮고, 기기마다 같은 모양의 폰트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PDF는 사실 여러분들 어도비 그 아크로벳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편집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배포를 위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PDF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파일 포맷에서 PDF로 만드는 거를 되게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출력한 대신 하는 게 PDF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뭐, 어디 취직하셔가지고 뭐 다른 데랑 뭐 메일을 보낸다. 아니면은 특히 뭐 외국이랑 메일을 보낸다. 이럴 때는 웬만하면 PDF 포맷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뭐 같이 문서를 편집할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내가 딱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문서를 전달을 해줄 때는 PDF를 보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PDF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피드백 주신 거에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본 거는 어려운 건 맞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얻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 위주,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번에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데 어려웠 어려웠는데 다시 보면서 다시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 전 되게 기분 좋게 봤어요. 네. 어, 그쵸. 수업 내용을 그 시간에 전부 다 이해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다시 보기도 제공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려도 생각보다 수강생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잘 활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따라갈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강의 초반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더라. 이런 얘기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잘 봤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또 뭐 있었지? 좀 장점으로 꼽아주신 게 뭐 피드백이 좋다.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한다. 뭐 분위기가 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좋은 내용이었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 수업의 분량이나 속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길게 갈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강의 시간이 점점 그러니까 강의 끝나는 시간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요거는 아직 제가 좀 첫 학기라서 아직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실습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네, 뭐 요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인 것 같고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한 점인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하고 네, 넘어갈게요. 뭐 썰 푸는 거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 조금 더 있으면 뭐 필기가 괜찮다.
괜찮다.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예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 안 어려워요. 많이 안 어렵고,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다룰 거예요. 거기에서 뭐 퍼셉트론이라는 어떤 개념도 등장을 하고 할 텐데,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뉴런 배운 적 있어요? 뉴런 처음 배우는 분들 있나요?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이걸 뉴런이라는 게 있죠. 신경세포라고 하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게 달린 애들도 있고 안 달린 애들도 있지만, 일단 달린 버전으로 할게요. 아, 진짜 못 그렸다. 보통 여기를 셀 바디 내지는 소마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몸체, 머리가 되는 부분이 여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핵도 여기에 존재를 해요. 세포의 핵. 근데 여기 머리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 있죠. 요런 거. 여기를 덴드라이트라고 불러요. 덴드라이트 맞나? 앞에 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덴드라이트. 나 이거 솔직히 한국말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자극을 받아오는 부분이에요.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뉴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신경세포가. 여기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 여기 발 있잖아요. 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내 거는. 여기랑 이제 다른 데랑 연결이 되고, 여기 끝을 뭐라 부르지? 이거는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엑손이라 불러요. 이거 한국말로 축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상돌기인가요? 이게 축삭돌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어떤 축이 쭉 뻗어 나와서 이제 다른 뉴런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 다른 뉴런과 연결이 되죠. 근데 축삭돌기, 엑선 같은 경우에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냥 셀바디로만 이루어진 뉴런도 있고, 엑선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래요. 특히 뇌에 있는 세포들은 엑선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뭐라 부르더라? 이거 마이엘린 시스였나요? 이거 스펠링을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마이엘린 시스일 텐데. 아, 마이엘린 시스. 아, 여기까지는 시스가 스펠링이 이게 아니네요. 요거라고 하네요.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도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거는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애죠.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마이엘린 시스라는 이거 무슨 세포지? 슈반셀인가요? 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르시면 돼요. 그냥 엑선에 달려있기도 하고, 안 달려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고. 어쨌든 결론은, 크게는 덴드라이트, 이렇게 엑선으로 나눠지고, 얘는 셀바디에 속한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웬 생물이 나오냐, 이럴 텐데,
우리 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세포에 액선이 이렇게 뻗어 나와서 여기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다음 세포에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시냅스라고 하죠. 아, 나 스펠링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네,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뉴런이 연결을 이루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죠. 여기가 그럼 여기 덴드라이트가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셀바디고요. 그래서 뭐 여기 사이에서는 어떤 화학적 물질이 분비가 되죠. 옛날에 막 고등학교 때인가 뭐 그럴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거 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시냅스 사이에서의 신경 신호의 전달은 그 어떤 화학적 물질을 이제 엑선 쪽에서 덴드라이트 방향으로 화학적 물질을 분비를 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여기 이 하나의 셀 안에서는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세포가 하나 뉴런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이게 막 엄청 여러 개가 오죠. 여기 또 하나의 뉴런이 있고 또 여기 다른 뉴런이 있고 또 여기서 또 다른 뉴런이 있고 해서 보통 하나의 뉴런에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자극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얘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걸 역치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자극의 여러 자극이 들어와서 여기 합쳐지는 꼴이죠. 합쳐져서 어떤 기준을 넘으면은 이제 나도 다음 애한테 전달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하나의 뉴런도 여러 개의 뉴런에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뉴런이 1대1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막 엄청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막 수백 개의 뉴런이 또 수백 개의 뉴런이랑 연결이 되고 또 그게 막 수백 개로 막 이렇게 가지를 쳐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셀바디라는 본체가 있고 그 중에서 여기가 핵이 되겠죠? 세포 핵이 될 거고 이 덴드라이트 이게 수상돌기라고 해서 자극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액선이 여기 이 끝쪽을 이룬다고 했고 여기 시냅스 터미널이라고 돼 있죠. 그 터미널이 그 말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냅스가 이제 끝단이니까 시냅스 터미널이라는 거고 이제 다음에 한테는 이제 시냅스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틈을 시냅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요거 아시겠어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그거 안 그려졌네요. 그 뭐야? 아까 얘기했던 마이엘린 시스라는 게 안 그려져 있네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 요 그림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신경생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의 초창기에 어떤 그 연구하시던 분이 그 맨날 현미경으로 이제 뉴런 같은 거 뭐 뇌나
아니면은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봐서 그거를 스케치를 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뉴런을 보고 직접 손으로 이거 되게 유명해요. 이분 제가 알기로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현미경으로 볼 때마다 스케치 이렇게 남겨놔서 그렇게 스케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막 이베이 같은 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림 중에 하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있죠. 뉴런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보면은 어 휴먼 콜텍스를 이거 사람의 대뇌죠? 콜텍스가 대뇌인가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그쵸? 대뇌 피질이네요. 그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내가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린 겁니다. 그럼 아마 그 되뇌의 엄청 일부분이겠지만 여기 대충 뭉쳐있는 이런 애들이 아마 셀바디가 될 거고 막 그때그때 액선들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얽혀 있죠. 엄청나게 얽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얘도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런들로 이루어진 어떤 굉장히 복잡한 멀티플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나 이거 그림 너무 못 그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생각을 해보면은 컴팩트.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뇌만큼 정말 추론이나 인지를 잘하는 기능을 가지려면 요즘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어 인식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 아직 막 엄청 슈퍼컴퓨터 레벨에서 돌아가잖아요. 서버 레벨에서 돌아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람의 뇌는 컴팩트한 편이죠. 그래도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머리에. 그리고 에너지 이피션트 하다고 하네요. 20와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결국 뉴런의 개수라고 하면은 수십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이죠. 원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라고 하면은 수십 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수백억 개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미 이미 최신의 신경망 알고리즘 요즘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들 최신 애들은 이미 사람의 뉴런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미 수십억, 수백억 개 나왔고, 이제 막 요 다음 버전으로 막 구글에서 나온다고 하는 애들 보면은, 이제 뛰어넘었어요. 사람보다 뉴런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네. 이거 왜 물결표가 빠져있지? 그리고 하나의 뉴런당 시냅스가 몇 개씩 있다? 한 몇백 개 정도, 100개 정도 있다. 100개 정도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의 뇌를 일종의 컴퓨팅하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연산이나 논리에서는 대패하죠. 컴퓨터랑 싸우면 우리는 컴퓨터랑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조그만한 계산기랑 싸워도 우리는 무슨 산수 같은 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발리죠. 처발린 지 오래됐죠.
근데 우리의 강점은 뭐냐? 뭐 비전, 스피치, 랭귀지, 소셜 인텍션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고등한 인지라고 해야 되나? 인지나 추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우리가 컴퓨터를 쳐바르죠. 네. 점점 정복당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훨씬 빠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엄청 그, 그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제 막 센서 뭐 엄청 여러 개 달아놓고 뭐 대단하다는 컴퓨터 달아놓고 해도 사실 인간이 훨씬 운전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같은 것도 물론 나중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컴퓨터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직 상황 판단 같은 거 사람이 훨씬 잘하죠. 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어떤 생체 모방 이게 아주 한때 핫했고 지금도 핫한데 생체를 모방한 아주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도 뉴럴 네트워크죠. 그쵸. 뉴럴 네트워크의 초창기는 바로 여기 타이틀에 달려있는 이거였어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 줄여서 ANN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ANN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벨크로, 찍찍이 같은 거. 이게 그 뭐야, 그 옷에 막 달라붙는,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그런 식물 있잖아요. 씨앗 같은 건데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옷에 붙고 아니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막 털에 달라붙고 그런 어떤 구조를 모사한 게 찍찍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새가 나는 걸 보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었듯이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인텔리전트 머신 지금 기계가 상수는 잘하는데 사람처럼 추론이나 어떤 고등한 어떤 그런 어떤 지능을 갖고 싶어서 우리는 뭘 따라 해보겠다? 뇌의 구조를 한번 따라 해보겠다.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출발점이었겠죠. 이거 그리고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막 40년대? 뭐 50년대? 이때 이미 제안이 된 개념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제안이 됐지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뭐 00년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여튼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뭐 90년, 00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오면서 아주 요새 어떤 알고리즘도 가본 적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바둑을 이기고 자연어를 따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감도 안 와요. 어디까지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뇌를 따라 했는지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또 문제는 뭐냐면 얘를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결국 그런 걸 봐왔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든 리그레션이 됐든 뭐 언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이 됐든 결국 어떤 모델이 있고 주어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건가? 얘네들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문제인데, 이제 얘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나왔던 게 이제 역전파가 되겠죠. 백프로파게이션. 이제 기술적 장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뭐,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학습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자체죠. 컴퓨터가 그런 복잡한 막 수십억 개의 뉴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빠르고 거대한 컴퓨터, 뭐 CPU, 램 이런 게 등장을 해야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장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딥러닝의 핵심이에요. 결국 ANN의 자식 중에 하나죠. ANN은 뉴럴 네트워크 내지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막 여러 개의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한 갈래가 딥러닝이 됐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거 아직도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멀티플 레이어.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레이어가 뭐 하나, 두 개 이게 아니라 되게 여러 층, 이제 하나나 두 개 이상으로 가는 아주 깊은 구조를 갖는 어떤 알고리즘을 딥러닝 내지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ANN이 출발점이었죠.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였겠죠. 더 복잡해지면은 얘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학습에 필요한 연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는데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딥러닝까지 나오게 된 거겠죠.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전공은 머신러닝에 좀 더 강점이 있었고 뉴럴 네트워크는 저는 좀 약해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아는 거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머신러닝은 좀 잘합니다. 뉴럴넷은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배웠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되게 파워풀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뭐 그 컨벡스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중간고사 전에. 근데 SVM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SVM을 시작점으로 해서 SVM도 막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어요. 뭐 그거를 막 개량을 한다던가 좀 뭐 수정을 하고 좀 확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SVM도 뭐 그거보다 좀 더 나아진 SVM들이 있긴 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SVM이라는 어떤 그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꼴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개량을 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뉴럴 네트워크의 진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해요. 뉴럴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SVM으로 부를 수 있는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카테고리는 훨씬 넓어요. 정말 정말 넓어요. 결국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뉴런 형태의 어떤 퍼셉트론이랑 그거를 가지고 막 커넥션을 만들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으면 그거는 다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다양하고 훨씬 유연해서 정말 개량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든 것처럼 SVM이랑 뉴럴 네트워크가
같은 레벨의 언어, 같은 레벨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막 머신러닝에 속하는 게 SVM이잖아요. 머신러닝에도 속하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속하는 게 SVM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이 SVM 레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상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머신러닝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SVM은 아닌데 하여튼 더 상위의 개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의의 앞 전반은 머신러닝이었다면 우리 강의의 후반부는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SVM, 뭐 클러스터링 요런 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뉴럴 네트워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분야예요. 네. 어쨌든 벌서트라고 파워풀하고 스케일러블하고 하여튼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뉴럴 네트워크 덕분에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요런 느낌이에요. 뉴럴 네트워크 너무너무 대단해서 기존까지 있었던 알고리즘으로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더 얘기해 보자면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태스크도 가능해지고 여기 예를 들면은 막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클래시파이 하고 그쵸 여기 나왔죠 시리, 알렉사, 막 빅스비 이런 애들이 가능해지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뭐 추천 시스템 추천이죠 추천 아주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겠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주 빅 이벤트 그 바둑을 이겼죠 바둑. 옛날에 머신러닝이 초창기에 머신러닝 나오면서 첫 번째로 사람을 꺾었던 어떤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체스였잖아요. 그때 이름이 뭐였죠? 체스 꺾는 이름이 뭐죠? 체스가 딥마인드였나요? 뭐 잘 모르겠다. 그때도 진짜 센세이션해서 와 드디어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날이 왔구나 했는데 체스랑 바둑이랑은 진짜 넘사벽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경우의 수의 레벨이 달라서 그러면 설마 인공지능이 사람을 바둑으로 이기는 날이 올 거냐 했는데 왔죠.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는 좀 삼천포의 얘기지만 어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바둑이 이제 끝난 게 아니죠. 바둑이 끝장이 난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꺾고 뭐 또 되게 유명한 중국 사람도 꺾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바둑에 어떤 배우는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보 이런 게 있을 게 아니 기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그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 바둑을 두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게 완전 바뀌었대요. 그런 게 아주 바뀌고 있는 중이래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막 실시간으로 해설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알파고가 놓는 수를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상하거나 의미가 없는 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국이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수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게 기존의 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알파고는 막 자기 자신하고도 두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보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알파고끼리 둔 거나 사람하고 둔 거나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예전에 배웠던 체계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완전 바둑을 보는 새로운 관점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옛날이랑 다른 스타일의 기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이 두는 바둑도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마 변화해 나가고 있겠죠. 그쵸?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다 또 어떻게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은 게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잡소리가 많죠? 오늘 진짜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조금 쉬고 갈까요, 우리? 좀만 쉽시다. 우리 50분까지만 쉬고 올게요. 아, 뭐, 녹화 안 켜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페이지 2개 지울게요. 이거 수업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의 뉴런을 모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뉴런이 뭐였냐면은 결국에 막 수십 수백 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종합한 다음에 어떤 기준치보다 넘냐 안 넘냐를 따져서 내가 그 기준치보다 넘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다음 애한테 자극을 넘겨주겠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뉴런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그 포인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풋이 3개가 들어왔죠. 3개의 인풋이 들어올 거고, 각각에다가 웨이트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풋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할 거예요. 이거 풀어서 쓰면은 W1, X1, W2, X2, W3, X3인데, 이거를 우리 요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스칼라들을 가지고 벡터로 합친 다음에 내적을 하면은, 그럼 이거는 뭐 W 트랜스포즈 X 내지는 뭐 X 트랜스포즈 W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여러 개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썸메이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스텝 펑션을 거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걸로 바뀔 텐데 어쨌든 스텝 펑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갈 거예요. 스텝 펑션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단위를 일단 퍼셉트론이라고 부를게요. 퍼셉트론.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시작을 할게요. 나중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형태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인풋이죠. m개의 인풋이죠. 그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한 형태로 이건 Z 볼드체가 아니라 Z가 돼야 되죠. 그냥 스칼라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어떤 스텝 펑션을 거칠 거예요. 스텝 펑션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은 1이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는 어떤 스텝 펑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웨이티드 썸을 한 값을 가지고 그게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결과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펄셉트론을 뭐라 부르냐면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 아니면은 리니어 스레시홀드 유닛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리니어 썸메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문턱값 스레시홀드라고 하죠.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넘냐 안 넘냐를 따지는 어떤 함수가 되고
결과값으로는 그냥 true, false, 0, 1밖에 안 나오니까 뭐 로직이라는 말을 썼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스텝 펑션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게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헤비사이드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여기다 그릴게요. 말고 또 사인. 사인은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냥 얘가 음수냐 양수냐를 내는 건데 이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나온 거죠. 0일 때는 0,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1로 나오는 어떤 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텝 펑션을 거쳐서 스텝 펑션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텝 펑션을 거친 다음에 그거의 아웃풋을 이제 다른 펄셉트론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할만하죠? 세 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의 부호를 보고 아웃풋을 낸다. 그럼 이거 그냥 뉴런이 하는 역할을 모사에서 만든 거 같죠? 그쵸?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뭘 만들겠어요? 이제 레이어 하나를 만든 거겠죠? 그쵸? 여기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인풋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바이어스 텀을 하나 줬죠? 그쵸? 우리 옛날에 뭐였지? 리그레션 할 때도 왜 바이어스 텀 주려면은 원래는 뭐 X 트랜스포즈 W 더하기 뭐 W 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X 전체에다가 1 하나 추가하고 W 전체에다가 W 제로 그냥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 차원 늘리는 식으로 해서 바이어스 텀을 추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바이어스 뉴런 항상 1 값을 갖는 뉴런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인풋이 되죠. 여기가 인풋이 되고 일단 레이어 하나가 있죠.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각각의 펄셉트론이 지금은 여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풀리 커넥티드죠. 그러니까 그 밑에 레이어랑 그 위에 레이어가 서로가 서로랑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밑에 레이어는 3개,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는 3개의 뉴런, 그 위에 레이어도 3개의 뉴런이 있는데 각각이 전부 다 3개씩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랑 가능한 연결을 다 갖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요 첫 번째 요 펄섹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개의 인풋을 갖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풋이 일단 3차원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각각이 결과를 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헤비사이드를 선택했으면 0하고 1로 이루어진 3차원이 될 거고 사인으로 냈으면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된 3차원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0, 110, 뭐 010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 마이너스 1, 뭐1 마이너스 10, 뭐 요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요 위에 거가 헤비사이드일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고 여기가 사인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요렇게 쓸 수도 있대요. 요거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네. 근데 이거 그냥 아마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스텝으로 쓸게요. 스텝 X W1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뭐 B1 스텝 W2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2 스텝 W3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3 이렇게 각각의 펄셉트론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다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풀어쓸게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나 봐. 그러니까 X라고 하면은 일단 X1이랑 X2로 들어있는 거를 말할게요. 그럼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웃풋 1.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W1이라는 어떤 웨이트에다가 이렇게 B1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풀어서 쓰면은 스텝 W11 이렇게 쓰지 말고 W1의 1, W1의 2에다가 X1, X2에 B1을 더한 이런 꼴이 나오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웃풋에 대해서는 W2를 웨이트로 갖는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왜 지었지? 그러면은 전체 아웃풋은 이제 뭐 아웃풋 1, 아웃풋 2, 아웃풋 3을 각각 엔트리로 가지니까 이거를 풀었으면은 스텝 펑션에 대해서 W1 X 더하기 B1 W2 X 플러스 B2 요건데 우리 요거를 그냥 W라는 큰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W1, W2, W3를 각각 칼럼으로 갖게 하면은 요거를 그냥 요 전체, 요 전체를 요 전체 다에 대해서 그냥 스텝 W 여기 트랜스포즈 썼나요? 안 썼네요. 그럼 얘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얘가 3x 2짜리에다가 2x 1짜리 더하기 얘도 3x 1로 이렇게 B1, B2, B3를 넣은 벡터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했다는 겁니다. 요런 W를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랑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 X도 이게 아마 전체 샘플, 뭐 예를 들어서 N개의 샘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때 막 그 전체 샘플을 막 각각 컬럼에 넣어가지고 매트릭스로 만드는 형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걸로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진 애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해서 우리 각각의 웨이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잠시만요. 이거 스펠링이 일단 틀렸네. 이것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요게 사실 그레디언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러닝 레이트가 되는데 여기까지 그레디언트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 가는 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넘어갈게요. 뭐 남았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 중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거에 반대되는 말로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되먹인다고 하죠. 되먹임. 그런 텀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앞으로만,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순방향으로만 가는 네트워크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요거가 일단 제일 간단하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결국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잘렸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줄여서 MLP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아까는 그 레이어가 하나인 거밖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딱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만 있었는데 우리 이제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이제 4개 더하기 바이어스까지 한 개의 노드를 갖는 내지는 퍼셉트론을 갖는 히든 레이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다이렉트로 아웃풋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은 스테이트들이 생겼어요. 어떤 숨어 있는 애들, 숨어 있는 뉴런이 생겼죠. 그리고 숨어 있는 뉴런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인풋이니까 그냥 인풋의 개수일 거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아웃풋이니까 이것도 보통 정해져 있을 텐데, 히든 레이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든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한 모델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더 많은 뉴런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를 한 층도 아니고 여러 층을 또 쌓게 되면은 그게 또 더 복잡한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히든 레이어 안에 퍼셉트론의 수 많이 가져가서 이제 모델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봤던 액티베이션이라고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텝만 봤었죠. 예를 들어서 헤비사이드랑 사인을 봤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게 값이 나왔잖아요. 뭐 0, 1 아니면 마이너스 1, 0, 1 요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넌리니어하게
이거를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겠어요? 어떤 뉴런이 인풋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잖아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활성화되는 걸 결정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넌리니어 비선형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아까 봤을 때 스텝밖에 없었죠. 이렇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스텝 와이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뭐 시그모이드 펑션 뒤에서 자를 텐데 뭐 시그모이드 펑션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아니면 이거 뭐더라? 렉티파이드 뭐 리니어 유닛 뭐 이런 형태가 있어서 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도 가능해요. 아까 뭐 그 사인이나 헤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이게 값이 확 변해버리니까 그 0에서 미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연속적인 형태를 가져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참고하시고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면은 여기에 소프트맥스라는 어떤 레이어를 둬요. 그러니까 소프트맥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라는 아웃풋이 있을 때 얘가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썸메이션을 1로 만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일종의 각각의 확률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얼마나 크게 나오든 간에 그거를 다 노멀라이즈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클래스가 5개인 문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아웃풋 레이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5개의 노드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치겠죠. 그러면 5개의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이 각각을 뭘로 하냐면 이제 1번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하죠. 2번일 때의 확률, 3번일 때의 확률 해서 5번일 때의 확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5개의 확률값 중에서 제일 높은 확률값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게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나왔던 거는 이제 클래스가 3개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둬서 이렇게 확률 값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럼 여기일 때는 어떤 클래스냐? 세 번째 클래스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다른 클래스일 때의 확률보다 얘일 때의 확률이 제일 크니까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넘어가요. 이거 기말고사로 내기 참 좋네요. 주관식.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라. 아니면 true, false. 뉴럴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으로 쓸 때는 아웃풋 레이어의 퍼셉트론의 개수가 전체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면 좋겠죠?
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요. 그래서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요거는 부르는 말이 많아요.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이거 FNN이라고 줄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그 뭐야,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풀리 커넥티드예요. 피드 포워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드백이 없습니다. 요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RNN이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에서 막 커넥션 중에 이렇게 뒤로 가는 커넥션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리니어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백프로파게이션이 나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일종의 뭐 요렇게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알면 되고. 그래서 이게 딥피드포드 네트워크의 그냥 얘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가져갔네요. 그쵸? 그리고 전부 다 풀리 커넥티드죠. 그래서 아웃풋, 뭐 인풋은 몇 개인지 모르겠고 아웃풋은 세 개가 나와서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결국 각각의 레이어마다 웨이트가 존재하겠죠. 웨이트 이거 스펠링이 맞나? 그러니까 원래는 요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이렇게 이거 열 벡터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첫 번째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를 모아서 승률로 만들면 되죠. 그쵸? 아까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그 예를 들어서 라지 L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까지도 각각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맨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면은 바이어스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1번에 대해서 뭐 트랜스포즈 넣었을지 안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액티베이션을 취하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요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L번째 레이어의 웨이트죠. 웨이트들의 모음이죠. 그리고 L번째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을 때 그럼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이거는 인풋을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으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은 이제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요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 요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까지 되죠. 여기가 지금 대입이 된 부분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대해서도 두 번째 아웃풋의 웨이트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넣으면 되는데 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또 집어 넣으면은 요렇게 계속 어떤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 단계의 아웃풋에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 그럼 또 그거 다 모아서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 또 모아서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L번째 레이어까지 가면은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에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에 쭉쭉쭉 가서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에 웨이티드 썸의 인풋. 요게 이제 단계적으로 쭉쭉쭉쭉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딥이 아니라 피드 포워드이기 때문이죠. 역으로 되먹인 게 없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국 아웃풋이 인풋이 되고 또 그 아웃풋이 또 인풋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퍼셉트론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진짜 간단한 구조였잖아요. 웨이티드 썸의 액티베이션이었는데 그거를 막 여러 개의 퍼셉트론에다가 히든 레이어를 막 여러 개 가져가니까 분명히 그 구성 단위는 단순했는데 그 구조를 복잡하게 가져간 거죠. 그쵸? 이게 되게 뉴럴 네트워크의 힘인 것 같아요. 그 마치 뇌도 그렇잖아요. 뉴런이라는 거 하나만 보면은 진짜 간단한데 그거를 막 엄청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어떤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순한 구조들을 여러 번 반복을 시켜서 엄청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어떤 모델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랑 연결이 될 텐데 네, 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요거 뒤에 그래프가 나오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0부터 해서 1까지 가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펑션이에요. 그쵸? 0에서 1까지 연속적으로 변해가죠. 이거 일종의 아니다. 하여튼 뭐 정의는 이렇게 되고 미분도 뭐 정의가 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렇게 쓰죠. 요것도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렉티파이드 리니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거. 요게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입니다. 네. 요거 말고 여기 뒷부분을 약간 요렇게 살짝 깎아서 요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요것도 요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살짝 리키 이렇게 여기에다가 살짝 여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틈을 줬죠. 0보다 작을 때도 살짝 해서 리키 앞에다가 리키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항상 0이 나오고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죠.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분도 정의가 되긴 하는데 미분이 이제 연속은 그러니까 그쵸 미분이 연속은 아니죠. 원래 함수는 연속인데 미분한 거는 연속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 리키 요거 나오네. 네. 원래 함수는 여기 0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데 반해 요만큼의 어떤 텀에 여분을 둔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끝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